반갑습니다. 그리고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 보니까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 이제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백정환이고요. 1cm 이하의 작은 갑상선암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많은 우리나라 의사뿐만이 아니라 외국 의사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공부하고 진료를 하고 하는데 바탕이 됐던 이제 유명한 가이드라인인데 이제 백 원장님도 이렇게 들어가셔서 같이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끔 술도 이렇게 먹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제 PTMC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요거는 1cm 이하의 갑상선 암입니다. 이거를 치료하는 툴이 수술, 그 다음에 액티브 서베일런스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 관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을 하면서 치료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RF 어블레이션 이런 툴들이 있는데 지금 나눔과 행복병원의 데이터는 10년 팔로업 데이터가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돼서 이제 논문으로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캔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수술을 해야겠다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을 하는데 갑상선은 서바이벌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인돌런트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맞는가, 밸런스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더군다나 수술을 했을 때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 오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하이포사이로이디즘 환자가 약을 먹더라도 정상인보다도 퀄러티 오브 라이프가 떨어진다라는 보고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서저리가 사이로이드 캔서, 특히 작은 사이로이드 캔서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과연 밸런스가 있는 치료냐 이런 의문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현대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특히 가이드라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PTMC를 수술이 아닌 다른 형태의 치료로서 액티브 서베일런스, AS라고 부르죠 저희가. 그 다음에 서멀 어블레이션, TA라고 저희가 약자를 쓸 텐데 주로 이제 RFA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5년 이상 된 팔로업 데이터만 갖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과연 액티브 서베일런스가 정말 좋냐? 큐뮬러티브 튜머 프로그레션 레이트. 이게 무슨 소리냐면 1년째는 0.1%만 3mm 이상 커지더라. 2년이 돼서 1년 거랑 2년 걸 더했더니 0.3%더라. 해서 5년까지 다 더했더니 그게 이제 큐뮬러티브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5.3%더라. 요런 애들이. 그러면 원래 수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환자는.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는 5년 동안 축적된 게 1.6%예요. 뭐 죽은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 논문에서 이제 그런 결론을 냈어요.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하면 5년 동안 튜머가 프로그레션 하는 레이트가 7% 정도 된다. 그래서 아마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우리가 그거를 딜레이드 서저리 또는 컨버전 서저리라 그러는데 그 확률이 한 7%쯤 된다. 이렇게 논문을 냈어요. 저희가. 5년이 되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제 어마어마한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이제 마에스트로라는 연구인데 멀티센터고 프로스펙티브고 굉장히 하기 힘든 연구거든요.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했는데 자그마치 1182명을 여기에 인로를 해갖고 했어요. 했더니 어떤가 보세요. 메타어널리시스를 했더니 5.3%인데 마에스트로를 했더니 8.3%. 그러니까 훨씬 이게 정확하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5.3%보다는 더 높다. 기존에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보고한 것보다는 높다라는 결론이고 림프노드 메타는 비슷해요. 뭐 죽은 사람 없고 그래서 튜머 프로그레션 레이트는 메타에서는 한 7% 보고 했는데 이거는 한 9.6% 되더라. 5년에서 10년이 되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메타는 2236명, 4개 연구, 요거는 1개 연구고 1182명에서 약 7%, 9.6%. 근데 이제 저희 팀이 약간 반박을 했어요. 액티브 서베일런스가 5년 데이터가 좋게 나온 것 같지만 상당한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다, 들여다보면. 그 리미테이션이 뭐냐? 첫 번째 리미테이션은 컨버전 서저리다. 딜레이드 서저리, 컨버전 서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컨버전 서저리는 왜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튜머 프로그레션이 되면 하죠. 그렇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 7%. 그런데 첫 번째 연구를 보면 튜머가 프로그레션해서 5년간 수술한 사람이 37명, 다른 이유로 수술한 사람이 72명. 두 번째, 우리나라 연구예요. 튜머가 프로그레션해서 수술한 사람이 18명, 아닌 사람이 40명. 마에스트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튜머가 프로그레션해서 수술한 사람이 50명, 아닌 사람이 100명도 넘어요. 그렇죠? 108명. 이거 왜 수술하나요? 이제 튜머를 가만히 두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환자도 불안하고, 환자가 나 진짜 괜찮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불안해지죠? 의사가 불안해지죠. 아예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커다란 문제점인데 이런 건 부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10년 데이터에서 뽑아온 건데 젊은 사람이 프로그레션 할 확률은 37%.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프로그레션 할 확률은 3.5%. 그래서 지금 40세 미만은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하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거든요. 리미테이션, 상당한 리미테이션이죠. 그렇죠? 그러면 RFA는 어떤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과연 RFA를 해서 5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저희가 다시 메타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는 5년 이상 된 스터디가 거의 없어가지고 3개만 했는데 이게 이 나눔과 행복병원의 데이터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요 2개가 그 중국 데이터예요. 보면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7%, 그쵸? 요거는 빵프로죠. 요게 한 1%만 됐어도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빵프로 그러니까 조금 믿음이 안 갔어요. 해놓고도 사실은. 그 다음에 앵자이어티 때문에 수술을 한다도 0%. 젊은 환자들은 같이 치료를 했고, 새롭게 튜머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언클리어해요. 그거를 클리어하게 얘기한 저널도 있는데 언클리어해요. 그래서 이 수치는 이제 저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도 요 액티브 서베일런스, 서말 어블레이션, 메타 어널리시스 이후에도 사실은 많은 서말 어블레이션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면 튜머 프로그레션이 이제 0%는 안 나오고 있고 1.1%에서 한 2.6%. 앵자이어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들도 이렇게 조금씩 보고가 돼요. 뉴 튜머가 생긴 것들도 조금씩 보고가 되는데 여전히 이거는 조금 데이터가 언더 에스티메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저널에서 서말 어블레이션은 액티브 서베일런스의 리미테이션을 오버컴 할 수 있는 좋은 툴이다. 앵자이어티를 없앨 수 있고 젊은 환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멘션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병원의 코호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9년에 맨 처음 냈던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133명의 환자를 리포트를 했고, 이때 팔로우 로스된 환자, 드롭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15%였어요. 15% 정도면 억셉터블 해요. 보통 20에서 25% 이하 정도면 억셉트 해주거든요. 억셉터블 하고, 요게 이제 5년 팔로우 데이터가 나간 건데 2020년에 요거는 드롭 레이트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10년 팔로우업을 저희가 내면서는 이제 예전에는 저런 개념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그냥 논문을 썼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백 원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데이터를 뭐 이것저것 막 요구를 해서 그래서 2024년에 모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년 팔로우업이 되려고 그러면 2014년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4년에서 딱 잘랐고 그때 77명의 환자를 봤더니 이제 12명의 환자가 로스가 됐고 그 환자들을 다 뭐 전화도 해보고 그러셨죠. 그렇죠? 해봤더니 5명이 돌아가셨어요. 다른 캔서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4명,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때문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 3분은 거동이 안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못 오시는 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4명은 이제 이유 없이 로스가 됐는데 그게 이제 5.2%라 사실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컨세큐티브 데이터 로스가 굉장히 적다. 신뢰할 만한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0년의 디지즈 프로그레션 레이트가 7.7%예요. 아까 그 5년 거랑 비교를 해보면 5년보다 못할 게 없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캔서가 생긴 5명, 뉴 캔서까지 넣어서 데이터를 만든 거 5명이었는데 그 중에 4명은 RFA로 치료했고 1명이 수술을 해서 컨버전 서저리 레이트가 1.5% 굉장히 낮죠. 앵자이어티 때문에 수술한 환자는 없었고 그 다음에 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적었고 그래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 논문은 이대로 나올 거고 저희가 15년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액티브 서베일런스와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좀 잘 밝혀볼 때가 아닌가 싶고 이렇게 할 때는 디지즈 프로그레션에 대한 데피니션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팔로우 로스된 환자들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앵자이어티 때문에 수술하는 환자도 이제 클리어하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말 어블레이션과 서저리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조금 덜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환자를 서저리로 보내고 서말 어블레이션으로 보낼 때 바이어스가 이미 들어가요. 이게 뭔가 서말 어블레이션으로 잘 안 될 것 같은 환자들은 서저리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인디케이션에서부터 사실은 약간 미스가 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 3개의 연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3개 모두 프로그레션은 비슷하고 컴플리케이션은 서저리가 많더라.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것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금 더 프로스펙티브하게 스타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RF 어블레이션은 액티브 서베일런스나 서저리에 비해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서저리보다는 컴플리케이션이 적습니다. 하지만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아직은 퍼퓰레이션이 되게 적어요. 뭐 많아야 100명 단위인데 그거 갖고는 사실은 이제 조금 부족하고 에비던스가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 후향적인 연구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10년에서 15년 이상 팔로업이 나와야 돼요. 아까 액티브 서베일런스도 보셨죠. 10년에서 15년이 그렇게 많이 환자들이 나빠지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코스트가 RF가 많이 들어간다는 뭐 이거는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없는 그런 거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언클리어하지만 아마 RFA가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도대체 어떤 툴이 가장 좋은 툴이냐라고 할 때 서말 어블레이션이 액티브 서베일런스의 이런 단점들을 보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술보다는 컴플리케이션이 낮다라는 거는 이거는 되게 이제 상식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지만 또 서멀 어블레이션이 가진 이런 단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